네,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해외 투자의 팁을 알려드리는 돈 버는 출근길 시간입니다. 오늘도 하나금융투자 클럽원 WM센터 한동엽 PB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주식 격언에 주식을 모두 팔고 5월이면 떠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금년에는 이게 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네네. 오늘은 5월이면은 꼭 해야 되는 해외 주식 투자 팁 요거 준비해 주셨다고요. 네, 5월이면 아마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바쁜 게 있으실 거예요. 바로 세금을 신고한 달이죠. 뭐 부동산 관련된 양도소득세나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 빠르게 좀 알아보겠습니다. 물론 증권사에서 다 대행을 해줍니다. 하지만 대행을 해줄 때 나에 대한 개인 정보를 굉장히 많이 줘야 돼요.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잘 모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접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. 그거를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장표 한번 같이 보시면 작년 2018년도에 매도하셔서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. 기본 공제는 250만 원이 공제가 되고요. 초과 금액의 22%를 납부하게 됩니다. 20% 하고 그리고 그 20%에 10%를 더 내기 때문에 총 22%로 계산이 됩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국세청에서 사실 권고사항으로 주는 게 양도 차손,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단 한 번의 매도가 있다 한다면 신고를 해라라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 주식을 거래하신 분들은 모두 신고를 하시는 게 맞는 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불성실이 있을 경우에 가산세가 붙기도 하고요. 납부가 또 불성실에 당연히 가산세가 붙습니다.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. 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. 투 스텝이면 됩니다. 먼저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를 통해서 과세 자료를 출력하십시오. 그래서 파일을 받으실 때 반드시 PDF로 받으십시오. 그래야 두 번 일 안 합니다. 여러 가지 확장자로 받을 수가 있는데 꼭 PDF로 받으셔야 나중에 국세청에 접수할 때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 자료를 갖고 홈택스 접속하셔서 바로 전자신고 하시면 돼요. 그 신고하는 방법은 내가 살고 있는 관할세무서에 서면 신고해도 되지만 전자신고가 편하겠죠. 자동 계산이 되기 때문에요. 그럼 함께 볼게요. 이건 제 계좌입니다. 제가 18년도에 해외 주식을 거래해서 총 양도 소득으로 가져간 금액이 한 2,285만 원 정도 됩니다. 이러한 자료들을 여러분들도 증권사에서 단 한 번에 뽑을 수가 있습니다. 이걸 갖고 홈택스로 가는 거죠. 여러 군데 헤매지 마시고 바로 신고 납부 탭으로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양도소득세 메뉴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바로 들어가셔서요. 확정신고입니다. 예정신고 아니에요. 5월 때 다 확정하시고 납부까지 완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양도 자산별 종류가 있는데 9개에 클릭을 하시고 9개 주식 클릭하시면 해외 주식의 신고가 바로 들어갑니다.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양수인 정보를 넣으라고 나와요. 네. 근데 뭐 내 주식을 사간 사람은 당연히 뭐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 불특정 다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래 보시면 그냥 저장 후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보통 헤매시기 때문에 다음 진행이 안 되는데 저장 후 바로 이동하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는 내가 처음에 증권사에서 아까 받았던 자료에 있는 것들을 그냥 하나하나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. 주식의 이름, 종류 코드, 양도일자, 양도가액, 취득가액을 넣으면 당연히 내가 이제 내야 될 세액이 바로 자동 계산이 되게 되는데요. 이 부분을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. 그 엑셀 시트 보실 때도 그 칸 보는 게 좀 어려운데요. 증권사 그 양식은 대동소이합니다.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주식 종목 코드, 종류, 해외 시장, 양도 주식수 이렇게 두 칸으로 항상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칸들을 주목을 하셔서 차분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내가 입력할 건 모두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다 접수가 끝나시면은 이렇게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세액이 바로 결정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407만 87원을 이번 5월에 납부를 해야 되는 세액으로 접수가 완료가 됐습니다. 저도 어제 마무리를 했고요.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이렇게 지로용지처럼 내가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을 할 수 있는 계좌도 바로 납부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더불어서 2019년도 것도 같이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. 방금 2018년도 세금 신고하는 거 한 5분도 채 안 걸렸죠. 네, 금방 하실 수 있고요. 올해 것도 한번 이왕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.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HTS에 뭐 양도소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19년도 게 나와요. 역시나 제 겁니다. 뭐 저는 올해 지금 매도를 한 650만 원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. 지금까지 양도소득이 한 37만 원 정도
나왔어요. 근데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혹시나 나중에 연말에 내가 손해난 그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수익난 양도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요. 여기에 차감을 시킬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번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손해난 금액이 있다면 연말 전에 그걸 확정짓고 내년에 한번 다시 보는 것도 그 세금에 대해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금 5월 달에 항상 신경을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. 두 가지입니다. 내가 직접 매매하는 경우, 옆에 2번 좀 오타가 났는데 간접으로 매매한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. 그러니까 오른쪽은 간접이네요. 네네, 오른쪽 간접입니다. 왼쪽에 직접 매매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봤듯이 22% 과세를 해야 됩니다. 근데 이 방법을 선택할 때는 내가 해외 주식을 정말 잘 다룰 수 있는가, 글로벌 랩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잘 컨트롤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. 환전 수수료나 매매 수수료도 세금과 더불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직접 매매의 경우에 이 환전 수수료나 매매 수수료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랩 어카운트를 증권사에서 활용을 하시면 이 두 가지를 또 피해갈 수가 있고요. 간접 매매로 한번 가볼게요. 간접 매매는 직접 매매보다는 세금은 좀 낮습니다. 15.4% 과세를 하고 있으나 배당 이자 수익이랑 그 과세랑 똑같아요. 간접 매매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? 뭐 펀드 말씀하시는 거예요? 주로 해외 주식 펀드를 이야기를 하고요. 이럴 때는 종합소득세의 합산과세가 되는 게 2천만 원을 넘어야 됩니다. 근데 이 부분에 상당히 좀 허들을 느끼시는데 사실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려면 한 10억으로 한 그렇죠. 2% 정도 받아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큰 거액자 상가가 아니고서는 사실 큰 허들이 될 수는 없고요. 이마저도 난 싫다라고 한다면 연금저축계좌에서 활용을 하면은 해외 주식 펀드에 대해서 또 비과세예요. 아 그래요? 네, 그렇기 이거 때문에 팁이네요, 진짜. 네,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간접 투자를 할 때 또 장점은 내가 좋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. 펀드 매니저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도 또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, 직접 매매서의 팁, 그다음에 간접 매매서의 활용법 두 가지를 아시면 또 19년도, 20년도 세금 정산하실 때는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직접 매매 같은 경우, 아이고 화면이 넘어갔네. 직접 매매 같은 경우는 그 증권사의 HTS나 MTS 같은 경우는 내가 종목을 골라서 직접 사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맞습니다. 거잖아요. 네. 아 그렇게. 네, 22%. 요거 좀 세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은 아까 계속해서 허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해외 주식할 때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환율, 그리고 요 세금 부분, 그거 머리 아파서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지금 가르쳐 주신 부분이 또 보는 사람은 이게 익숙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또 어렵게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나요? 아무래도 한 번 하게 되면요. 사실 저도 하는데 10분 이내로 걸렸거든요. 이렇게 제가 하는 걸 녹화를 해놨어요. 그걸 나중에 또 업로드를 해드릴 텐데 그렇게 해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해놓으면 사실 그 해외 주식의 과세 과정을 그냥 체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꼭 직접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. 이게 그냥 보기에는 복잡해 보여도 일단 따라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. 정말 쉽고 내가 작년에 매매했던 걸 또 복귀해 볼 수 있습니다. 또 과거를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손익이 났는지 또 체크해 볼 수 있는 과정이어서 좀 긍정적으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통해서 해외 투자의 팁을 알려드리는 돈 버는 출근길 하나금융투자 클럽원 WM센터 한동엽 PB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